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아파트 거래량 충격. 제가 그전 1일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견고하다고 했던 수성구, 신세계타운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전에서 지혜를 구하다. 니마 풀대출은 이제 하지 말자. 풀대출 하지 말자. 요 이야기를 잠깐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하지 마라고 백날 첫날 이야기해도 뭐 어차피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이 선택을 하기 전에 좀 더 다양하게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페니 옥션. 영상이랑 제가 말하는 것에 살짝 딜레이가 있어서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김종구님. 페니 옥션. 페니 옥션은 대공황 때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농부들이 돈을 내지 못해서 담보로 잡힌 농장과 집을 은행에 뺏겼다. 은행은 이런 농장들을 경매를 통해서 팔려고 했는데, 그런 경매에 원래 주인들이 나타나서 매우 낮은 가격을 부르곤 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참가자들은 상회 입찰을 하지 않았고, 원래 주인들은 몇 달러만 내고 이런 자신의 농장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농장 주인들은 총을 가지고 경매에 갔다.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경매에 참가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상회 입찰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하지만 우리는 강력한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항 불가능하죠. 자, 오늘 고전 제가 요거 잠깐만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저도 읽은 지는 좀 오래돼서 분노의 포도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 영화로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책을 보다 보면 이상하게 제목이 언제 나오나 싶어서 찾아보는데, 이 부분 잠깐만, 제목이 나오는 부분 관련이 있어서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의 눈 속에 패배감이 있다. 굶주린 사람들의 눈 속에 점점 커져가는 분노가 있다. 분노의 포도가 사람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점점 익어간다. 수확기를 향해 점점 익어간다. 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아주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자, 요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대공황 시대에 겪었던 이야기. 톰 조드라는 주인공. 그때 오랜만에 사고치고 살인죄로 복역한 이후에 오랜만에 집을 찾았는데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가뭄이 들었었거든요. 가뭄 때문에 뭐 굉장한 이렇게 황무지 풀잎이 뭐 물기 하나 머금지 못할 정도, 돼지가 물기 하나 머금지 못할 정도 엄청난 가뭄, 예상하지 못한 이런 가뭄이 찾아왔을 때 은행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그리고 큰 농장주들이 나타나서 농민들의 일거리를 뺏어가 버립니다. 지금 뭔가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 가뭄으로 인해서 농부가 망해가듯이 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뭐 방역 대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왠지 이게 좀 오버랩돼서 나타나서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나마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로 온 가족이 떠납니다. 온 가족이 떠나는 과정에서 뭐 차를 사고 뭐 이런 과정들도 나오는데, 온갖 뭐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마 읽어보시면은 책은 한 500페이지짜리 2권 정도 되는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한 2개 챕터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하나는 그때의 시대상을 다루고 하나는 이 가족이 겪는 비극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당수의 농장주들이 자기 집을 뺏겨요. 왜? 은행에 돈을 못 갚아서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기의 대농장들, 이 소를 7만 마리 사육하는 농장, 미국에 이런데, 여기 어떤 유튜버 자료 제가 한 번씩 살펴보는데, 이 부에 이 집중화되는 모습들, 그 소농들이 쫓겨났다. 그 소농들도
뭐 기본 몇만 평씩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다 쫓겨나고 결국에는 부가 한 곳으로 점점 집중되어 가는데 소를 7만 마리 사용하는 농장, 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막 송아지가 그냥 소가 알아서 어디서 송아지 놔놓고 막 이렇습니다. 뭐 막 하루에 수십 마리씩 송아지가 태어나는데 그 우리나라는 막 송아지 받아내고 이런 모습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땅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밀밭이 832만 평, 800만 평. 우리는 요 끄트머리 요 3,000평 요 땅만 있어도 행복할 텐데 상상도 못하는 이래 부의 편중 현상. 이렇게 부가 편중되어 갈 때 누군가의 고통이 여기에 담겨 있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요 대출금리 이야기도 대출금리 차트 또 가지고 왔어요. 미국의 뭐 빅스텝 이야기 나오잖아요. 빅스텝 요거 잘 접해보지 못하는 단어들인데 금리를 0.5%씩 이렇게 올린다는 현상.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미국 주가 지수도 무너지고 유가도 폭등하고 있고 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시기에 만약에 풀 대출을 했다. 풀 대출 제가 대출 시리즈 1편, 2편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1편은 찍어놨어 올려드렸고 2편도 다루고 있는데 이 LTV보다 DSR이 더 무서워요. DSR 이 계산하는 공식 같은 것도 제가 또 안내를 드릴 텐데 이 0.5% 금리 한번 인상하고 1% 금리 인상 한번 하거나 이럴 때마다 이 DSR 대출 내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의 한도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 나중에 줄어들면 갚으면 되지. 그런 현상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까 분노의 포도에서 은행이 빚독촉하고 돈을 회수해 가듯이 트랙터로 막 마을을 밀어버리고 막 이런 모습들 나오는데요. 그런 현상들을 안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실게요. 거래량 거래대금 오늘자로 37건, 다시 30건 후반대로 왔고요. 그 중에 신고가 7건, 거의 20% 정도 되는데 이 20% 정도 되는 신고가가 얼마나 알짜인지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달 거래량 644건, 644건 현재 신고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고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는데 1월달에 오늘 신고된 37건 중에서 1월달이 19건, 2월달이 18건. 이제부터는 이번 주는 다음 주는 한 반반 정도 될 거예요. 만약에 40건 정도 신고되면 하루는 20건씩. 하루에 20건이 1월 거래량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5일이에요. 5일이면 화요일은 이틀치가 신고되니까 120건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주가 되면 또 거래 신고가 더 많이 줄어들어요. 하루 평균 한 5건씩 추가가 되는 셈이에요. 그럼 한 30건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럼 1월 거래량은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계산해 보니까 대략 800건 정도 되네요. 대략 800건. 우리는 1월 거래량 800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는 120건이었거든요. 근데 800건이라는 수치 제 기억으로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좀 과거부터 이 거래량을 추적해 왔는데 800이라는 숫자 아무튼 거래량 충격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상단 부분 장원 맨션 1억 하락. 아마 이거 1억 장원 맨션 1억 하락으로 나오는데 네이버 호가나 이런 곳에 보면은 매물은 최소한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 아마 최저 호가가 그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에 요거 한번 뽑아봤어요. 이 통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제가 오늘 만약에 폭락이라는 제목을 뽑으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게시판 같은 곳에 글을 써놨었는데 폭락이라는 제목을 넣으면은 조회수가 2배로 일어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김명진 님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폭락이라는 제목 한번 넣어봤어요. 다 그 하락이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야, 이 와중에 볼리동 도담도담 하늘채 신고가 요것도 아마 건설사가 매입해서 다시 짓지 싶어요. 아마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이지 싶은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왠지 좀 그런 느낌이 좀 스물스물 납니다. 그리고 많은 하락 거래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주 봐야 되는 것은 요 죽곡 하우젠트 아너스빌 한번 보시면은 최저 매매가가 3억 9,800 17층. 그 다음 최고 전세가가 4억 11층. 이 깡통 전세 현상.
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깡통 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보실게요. 제가 그전에는 가격 하락폭을 주로 이렇게 조명해 드렸는데 요 근래에는 유달리 이게 눈에 띄어서 대곡역 화성파크 드림 최저 매매가 3억 5,200, 최고 전세가 3억 7,500.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4월 보성 매매가 3억 2천, 전세가 3억 1천.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매매가 2억 8,500, 전세가 2억 6천. 제가 전세 특집을 주로 다뤄드릴 때 전세가가 매매가의 50% 정도 될 것이다. 단 매매가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매매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전세가가 거의 100%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전세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 나중에 또 전세 부분 파트 나오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댓글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같이 읽어보고 오늘 요 브리핑 자료 마치면은 같이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파크 31평 2억 7천. 가격적으로는 한 가족이 살기에는 그렇게 부담되진 가격은 아닌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가격대들 또 이렇게 신고가 부분 중에서 제가 얼마나 영향가가 있는지 보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촌 강나루 타운 이렇게 신고가는 나타났지만 이렇게 크게 영향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300만원. 그 다음 신고가 나왔던 것도 다른 것도 보면 900만원. 하락은 기본 수천만원 단위. 그 다음 여기는 또 한 15% 정도 상승하는 것도 신고가도 있긴 하네요. 하지만 다른 것들의 이 하락폭을 생각해 본다면 물건 하나 잘 고르고 잘못 고르고 이 차이에 따라서 4억 하던 아파트가 3억이 되기도 하고 3억 했던 아파트가 3.5억이 되기도 하고 이 순간의 판단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운빨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들 한 개 보시면은 칠곡지역 이거 바로 깡통이네요. 칠곡지역이 조금 전세가율이 보통 기본 한 80% 정도 좀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있었어요. 왜 높냐고 보니까 매매 가격이 타 지역 대비 그 타 구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데 집값 하락의 영향을 받으니까 매매가가 1억 4천, 전세가는 1억 6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누가 먼저 고통을 받을 것이냐? 만약 여기서 전세 살고 있다가 옮기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없는 사람이 하여튼 이 가격대가 낮은 부분 위에 소득 분위기가 더 낮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더 먼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건당 거래 대금은 2억 8,500만원 정도 수준, 2억 8,500만원 정도 수준. 가격대별 거래량 여기에서도 흐름 아까 한번 짚어드렸는데 1월달 거래량 800건 정도 예상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800건 제가 이 차트를 더 많이 길게 나타나 봐야 되겠는데 이 800이라는 숫자 2017년 초기도 분위기 좀 쎄했어요. 대구의 분위기 좀 쎄했었는데 근데 그때도 거래량이 한 1300건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설정의 화면 품질 이거 저도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화면 고화질로 하시면은 우선은 조금 나으실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제 휴대폰으로 체크해 봤는데 제가 여기 따로 설정 잡는 부분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점점 높아지는 추세. 3억 미만 거래 비율 높아지는 추세. 한두 달 봤을 때는 모르는데 여러 달을 걸쳐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2월달은 아직 거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분명히 이 수치는 낮아질 거예요. 근데 요렇게 몇 개 아주 수개월간에 걸쳐서 추적해 나가다 보면 요 흐름이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억 이상 거래량 부자들 대구 물론 부자들 많습니다. 10억 이상 자산가들 많아요.
하지만 안 산다는 거예요. 샀을 때 정말 메리트 없어요. 내가 현찰 10억을 들고 있었다. 내가 10억짜리 집, 공시지가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뭐 공시지가 한 7, 8억 하는 또 한 10억짜리 집을 내 현금을 다 해서 샀다. 이 하나는 그 세입자한테 서비스 해주는 개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한 10% 정도 세금 때문에 더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현금 부자 많다. 현금 부자 많다 말하지만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렇게 3, 4% 정도 비율, 전체 거래량도 줄었지만 3, 4% 비율, 요 비율 아까 거래량 1월 달에 거래량이 800건이다. 거래량이 800건이다. 그 중에 6억 이상 비율이 4%다. 그럼 몇 건 거래되는 건가요? 10%가 80건, 한 40건, 한 30 몇 건 정도, 그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두 군별 거래량, 요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왔던 것은 건설사가 일괄 매입하는 그런 형식인데, 아직도 수성구, 간혹 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호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외진 매입 비중이 엄청 높다, 수성구. 근데 그 외지인의 비율을 알고 보니까 외지인, 서울 사람, 개인이 아니고, 법인 형태로 해서 시행사에서 일괄적으로 거의 한 100건 가까이 매입하는 이런 형태. 이런 데도 한 100건씩 매입하는 이런 형태. 요런 자료로만 쏙 가지고 와서 외지인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는 방법은 예전에 말씀드려서 지나갈게요. 분양권 거래량 3건 신고되었고, 그 중에 신고가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거래 하나만 조금만 집중적으로 봐볼 건데요. 진천동 월베라운 프라이빗 DL 9억 9,900만 원까지도 거래되었던 것이 9억 5천만 원까지 9억 5천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건가 그렇게 찾아보니까 분양가가 29층이니까 여기 분양가를 찾아보니까 8억 7,200입니다. 8억 7,200. 매매가 숫자 더 크게 써볼게요. 9억 5,585. 이 가격 차이 보시면은 여기에 또 확장비니 뭐니 들어갈 거 하면 프리미엄 요거 해서 자기 손에 한 많이 지어봐야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지어봐야 한 2천만 원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손에 질 것 같습니다. 이거 당첨되고 했을 때 이때도 나름 경쟁률이 있었어요. 나름 경쟁률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런 정도 물건, 이 월배지구 진천동, 월성동 그쪽 지구에서 이 정도 평형, 기한 평형에 프리미엄 3, 4억은 최소한 생각했지 싶은데 잠시만 제가 휴대폰으로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영상이 화질이 안 좋다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프리미엄 3, 4억은 생각했을 텐데 막상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1, 2천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면은 영상 오른쪽 부분 톱니 부분 누르시고요. 그 다음 품질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고급으로 설정해 주시고 1080p로 하면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여기 방금 프리미엄 한 1,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3, 4억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실망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고 프리미엄을 사는 사람의 실망감은 더 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클 것이냐. 이 물건이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 고통은 말로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요 다시 한번 매물 가격을 보면 최저 매물 가격은 10억 5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호가 중에서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실제 또 부동산 중개소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더 싼 매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싸게 거래되었네? 정말 싸네. 제일 싼 건 내가 샀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2건 신고되었고 그 중에 신고가는 13건이 있었습니다. 신고가 비율 한 13%? 요 정도 나타났는데 하여튼 신고가 비율이 20%
네, 김도겸님, 네, 고맙습니다. 신고가 비율이 20% 이하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울에도 지수가 마이너스 0.1 이렇게 0.01 이렇게 나왔는데 그 주에 보면 신고가 비율이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서울 아침에 거래 가격 보니까 아파트 뭐 한 27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막 120에 거래되고 막 이런 것들 보고 한 번씩 깜짝 놀라곤 하는데, 여기 돈보, 제가 사이트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 사이트 자료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돈보.co.kr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주 놀라운 자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는 한정적인데 거기 가면 훨씬 더 많은 자료, 다양하게 분류된 자료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세도 여기 하여튼 고가격대 전세도 좀 풍성한 느낌, 저가격대는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느낌. 신고가들도 보면 상당수는 고가격대에 머물러 있다. 이 전세 신고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일단 전세 가격은 조금 지나가고, 오늘은 지난번에도 방송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요. 살짝만 가격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지나갈게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8,400만원.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숫자인지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료를 따왔는데 조금 이따 나타나려나 봐요. 왜 저 자료에 신빙성에 의문을 가졌냐면 월배 3정 전세 매물이 100개가 감소했어요. 그동안 그러면 신고가 몇 건이나 되었냐? 저는 신고된 것만 국토부 실거래가라는 사이트에 나온 신고된 자료만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20건밖에 신고가 안 돼 있더라는 거죠. 5분의 1밖에 신고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 생각보다 믿을 수 없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 자료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제가 그동안 그간에 쭉 이어져 온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만 왜 믿을 수 없냐.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2+2, 5+5% 그리고 한 가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거래 신고제, 실거래 신고제가 지금은 매매는 실거래 신고가 되고 있는데 임대차는 아직까지 계도 기간이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이런 것은 몇 월 달이죠? 6월 달이 넘어가야지 이제 신고되기 때문에 정말 진짜 이제 가격은 그때 돼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격이 신고가 이루어지면은 과연 과거에 진짜 도대체 얼마의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길래 신고가 안 된 걸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페이지 전세 거래된 거 가격 상상 제가 상단부터 순서대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상단부터 보여드리는데, 하지만 알고 있어요. 이 금리 부담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사람들은 알고 있고 그게 또 차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 28건 신고되었습니다. 월세 거래량 28건. 1월달 현재 541건 신고되었네요. 임대 거래량 1,509건. 하루에 한 100건 정도? 어느 정도 이게 또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신고되는 현황을 보니까 매매가 1의 비율이라면 전세가 2의 비율, 월세가 1의 비율. 요 비율이 얼추 비슷하게 맞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설 이후의 모습 회복하고 현재 27,444건. 이 허위 매물이 사라지고 난 이후부터 아무튼 다시 거의 최고치로 이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 2월 말 예측치가 7,883건이었어요. 1월 달에 전세 매물이 6,642건으로 시작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1월 말이 되었을 때 제가 요거 두 개 차이 7,287건과 7,293건, 실제와 제 예측치의 차이가 6건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월 말이 되었을 때 전세 매물이 7,883개가 과연 될까 하고 좀 의아했어요. 저도 설 지나고 나서 매물이 7,067로 떨어졌을 때도 7,883 갈까라고
조금 내 차트 또 수정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2월 12일 오늘자로 전세 매물이 7,630개입니다. 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 기준이에요. 그리고 예측치는 7,883개. 너무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요? 전 이 자료를 수정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수정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이 되면 전세 매물 10,000개 가까이 갈 수도 있다. 요 부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세 입주할 때 돼가지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억 정도 하니까 전세를 4억 정도에 놔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세입자가 빨리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1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3억에 놨대요. 이것도 지금 매물이 넘쳐나는 시기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1억이라는 돈, 내 생돈 대출 내가지고 이자 빼고 뭐 빼고 하면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은 입주가 어렵거나 상황이 곤란하다면은 이런 방법도 취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매물 숫자 3,321 전년 초에 비하면은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세 매물도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전체 임대 물량은 1,951건. 951건. 제가 요거 만이라는 숫자 작년에 연말에 만들 때 요 무렵에 약 9천이라는 숫자도 새로 만들었고 만이라는 숫자를 이때 만들었는데 11,000이라는 숫자도 이제 벌써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세 거래 이거 신고되고 있는 게 왜 믿을 수 없냐 하니까 신문 기사를 하나 찾아보니까 전세 임대 거래 신고되고 있는 것이 아직 지금 의무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 아직 완성이 덜 되어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 정도가 신고된대요. 실거래 신고하는 것이. 그러면 전입 신고를 하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그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신고분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월배 잠정을 추적하다 보니까 의아했어요. 그러면 남산 롯데캐슬스카이 전세 매물 다 빠졌던데 전세 거래 신고가 얼마나 되었는지 찾아봤어요. 전세 매물이 한창 많을 때 473개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전세 매물이 19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전세 거래량이 최소한 한 450개 정도는 신고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국토부 실거래가에 들어가서 제가 자료를 조회해보니까 여기 연번 숫자가 나오는데 61, 제목줄 1개 빼고 60개밖에 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거래 전세 가격도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뭐 4.2억 막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막 4.5억, 4.8억, 5억 이렇게 고가로 전세된 거래 굳이 신고 안 할 이유가 있을까? 6억, 7억 전세 가격 막 신고하면 사람들이 자극받아가지고 더 몰려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왜 도대체 이 400건이나 신고가 누락된 것, 이 실체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6월달이 되고 이제 실거래가 본격화되면은 그 이후에 또 올해 이제 6월 이후로 입주하는 아파트들 전세 가격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도 2년이 지난 후에 갱신 거래가 이뤄질 때쯤 되면 그때 전세 거래가 실제 얼마에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린 지금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보시겠습니다. 울산 사람도 아니라고 했어요. 부산 사람도 아니라고 했어요. 서울도 경기도 인천도 아니라고 했어요. 다 강하고 대구만 곧 망할 도시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라인 따라서 다 무너지고 지금 부산 남아 있는데 부산도 근래 들어서 뭐 펜트하우스 이런 거 조금 거래되고 고가격대가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취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울산 지금 다시 조선업이 화랑을 보일 것이고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전세가가 견고할 것이다? 아니잖아요. 다 자기 지역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부정적으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심리, 매수세가 조금 올라가면서 매수 우위 지수가 25.7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광역시 중에서는 꼴찌. 뭐 부산이나 이런 곳들 보면 한 45, 뭐 그 정도
40에서 50 사이 정도, 타 광역시는 그 정도에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낮은 매수 우위 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게 반등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는 것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표들을 볼 때 항상 좀 의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